저는 현재 이벤트 회사 운영하면서 이 사업 함께 하고 있고요. 제가 20대 때 잠을 줄여가면서 최대 뽀잡까지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살았었지만 여전히 저는 미래가 불안했었고 다른 대안이 항상 필요했었거든요. 무언가 없을까? 무언가 없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했을 때 친한 친구로부터 이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안 하면 오히려 손해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바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잘할 자신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미팅에 꾸준하게 나오게 되면은 성공한다는 그 말씀에 한번 믿고 한번 해보겠다 생각에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결과 현재는 크고 작은 꿈을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주어진 강의가 자영사업가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가져볼까 하는데요. 강의 주제인 만큼 제가 오늘 상의를 여름 정장으로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하의는 네, 여러분들의 상상에 좀 맡기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못 보여드려서 정말 아쉽네요. 네. 그래서 복장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썼습니다. 네. 제가 주어진 이 강의 시간이 워낙 좀 짧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ABO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ABO 뜻을 한번 풀어서 보니까 A는 아메이고요. B는 비즈니스, O는 오너이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오너입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보니까 이 오너는 뭐냐면 주인이라는 거죠. ABO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그 누구의 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내 거죠. 네. 아메이를 직접 경영하고 네, 내가 직접 핸들링하는 그런 오너라는 거예요. 예.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메이 사업이야말로 진정한 자영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오너십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성장시키는 건 사실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안에서 자영사업가 마인드가 오너십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영사업가? 나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나는 주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영사업가 마인드를 어떻게 가질까? 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전혀 겁먹을 게 없어요. 이 사업은 아메이 역사가 말해주듯이 검증된 시스템이 있고 스폰서의 노하우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그 틀 안에서 그 프로세스 안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교육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사업보다 아메이 사업에서 자영사업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일반 사업에서는 어떻죠? 점포 비즈니스나 또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자영사업가 마인드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본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본인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서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해요. 예. 그래서 자영사업가 마인드를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감안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자본이 안 들어가죠. 투자하는 돈이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란 생각이 초반엔 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열심히 할 때는 재밌어서 잘 돼. 잘 안 될 때는 어때요? 예, 안 되면 말지 뭐. 약간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있었어요. 안 그런가요? 예.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일반 사업보다는 정말 자영사업가 마인드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라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가 돼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우리가 필요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나의 모습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예,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해왔던 습관, 그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그 패턴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모습이 내가 만족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우리가 과감하게 해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체인지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제가 해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건데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급급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업가라면 100% 브랜드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제품도 하나도 안 쓰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저는 마케팅이 아니라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좀 발견하면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었겠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든지 나부터 시작이죠. 나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 바꿔야 되고 나부터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에서 체인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내 의지인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이 시스템과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거, 예. 그냥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본다는 거,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예, 몸에 배어 있죠. 근데 그것을 아메이 안에 그 성공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내 고집대로 하게 된다면 조금 늦게 성장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좀 내려놓고 하얀 도화지 안에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좀 그려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시스템을 받아들여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이 뭘까요? 바로 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팅. 예, 제가 초기에 아메이를 비전 보고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잘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님 그랬어요. 미팅만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출석만 잘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에 제가 자신감을 얻고 그래 나는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그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미팅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리더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한번 어떤 모습을 가지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아메이 사업은 모든 게 자세로 결정된다 말할 정도로 내가 이 사업을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가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외적 자세인데요. 당연히 내가 사업가니까 그죠? 사업가다운 용모와 복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쩌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내면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선 외면을 통과해야 내면을 보여줄 기회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첫인상이 좋으면 어떨까요? 관심 갖게 되거든요. 질문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갖춰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다가가고 싶을까요? 아메이뿐만 아니라요. 저도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게 용모와 복장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뢰를 먼저 얻고 나의 내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사업가 같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복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가 있는데 3년 전에 이렇게 깔끔한 복장과 용모를 갖추고 친구 부부를 오랜만에 만났었어요. 근데 친구 그 와이프가 저희 부부를 보고 멋있다고 느꼈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아메이까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날 바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뭐부터 하면 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저희 부부가 그냥 꾸질꾸질하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용모와 복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적 자세에서 다음으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말투. 품격은 말투로부터 완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결정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톡톡 쏘는 말투가 아닌지, 내가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말투가 필요할까요? 음,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 상대를 높여주는 말투, 따뜻한 말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언변이 좋다 하더라도 내 말투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한다면 과연 그 사람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이 섞이는데 이 섞이는 상황 속에서 오고 가는 이 감정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나부터 먼저 좋은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쁜 말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이 말투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고 생각 들어요. 네.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하는 말투가 항상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말투가 상대의 기분 나쁘게 전달되지 않는지 항상 생각하고 얘기하는 버릇이 있어요, 저는. 음. 이 속에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오프라인 이제 소규모 미팅이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내가 있고 나의 파트너가 있고 그리고 스폰서의 파트너, 형제 그룹도 있어요. 그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렵게 후원을 해서 모시고 온 신규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던 형제 그룹 리더님이 용모와 이제 복장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 메이크업도 안 하고 부시시하고 의상도 그냥 집에 있는 룩 그대로 그냥 입고 나왔어요. 말투는 툭툭 내뱉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어렵게 모시고 온 이분이 그분의 용모와 복장과 그런 말투로 인해서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어렵게 내가 데리고 왔는데. 그죠? 제가 처음에 세미나에 초대가 됐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수원과학대학교. 저희 동네 근처거든요. 수원과학대. 가끔 거기 지나가면 너무 뭐랄까 추억이에요. 추억. 네, 수원과학대. 근데 겨울이었어요. 그때 처음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제가 모자를 쓰고 점퍼를 이렇게 입고 갔었어요. 예, 꾸질꾸질하게 입고 갔었죠. 그런데 솔직히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들은 생생하게 제가 기억나요. 어떤 모습이냐면 다들 갖춰 입으시고 프로페셔널 하시고 세미나에 모두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다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너무 좋구나. 왜냐하면 쉬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 쉬는 시간에 저는 이제 가만히 있는데 한 분 한 분 저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어머 되게 잘생기셨어요. 어머 멀리서 오셨구나. 너무 대단하세요. 아 우리 자주 봬요. 다음 주도 봬요. 또 언제 봬요. 이렇게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칭찬해 주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던데요, 저는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닫혀있던 마음이 확 열렸어요. 네, 또 오고 싶었어요. 또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용모와 복장이 떨어지고 말투에 불친절이 느껴졌다면 저는 아마도 이 문화에 속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 후원은 그거 같아요. 그룹의 어떤 문화와 그룹의 그 분위기에서 그 마음이 열리고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용모와 나의 복장, 그리고 나의 말투가 어떤지 스스로 점검해서 같이 함께 화합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핀을 성장하고 우리가 사업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정과 행동, 품격 있는 문화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줌 미팅 하는데 표정과 제스처가 또 중요하잖아요.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시고 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네, 용기를 얻고 아 그래 용기 얻어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강의력이 더 올라가요. 완성도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 안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모습이 이렇게 필요하죠.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가 한다면 미팅의 정말 분위기 또한 뜨거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데일 카네기 전문가 과정을 지금 수료하고 그리고 현재 코치로서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운 것 중에서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너무너무 기억이 남아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칭찬하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건을 떠올려서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방법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내적인 모습을 칭찬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건 없이 리더님 설득력이 있으세요. 네, 그분이 그래요. 제가요? 아니에요. 없어요. 제가 그래요. 아니에요. 말씀 잘하시던데 뭘요? 그분이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어떤 사건을 떠올려서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한번 칭찬 한번 해볼게요. 리더님, 굉장히 리더님은 설득력 있으세요. 제가요? 왜냐하면요. 언제 장소 STP를 저에게 한번 시연해 주셨잖아요. 그때 저 완전 설득당했었거든요. 그때 느낀 게, 아, 우리 리더님은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으시구나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리더님은 설득력이 좋으세요라고 제가 칭찬했어요. 사실적인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인정하게 되는 거. 네, 그게 바로 칭찬이래요. 또 한 번은 제가 리더님 절제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3월 달에 그 마지막 날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가능성 있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기대감을 갖고 막 갔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를 만나서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안 좋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날이었고 시간도 얼마 없고 그 마지막 그 희망이었는데 그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고 마음이 추스리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소비자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 웃고 내일 또 봐. 이러면서 뒤를 딱 돌아서면서 나오는데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르 쏟아지면서 그 눈물이 앞을 가렸대요. 그 소비자 앞에서는 그 힘든 감정을 또 제어하시고 오히려 밝게 웃고 나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리더님은 정말 절제력이 있으시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음, 칭찬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미팅 안에서 다 했던 교육이었더라고요. 카네기 인간관계 전문가 과정은 금액이 거의 260만 원이에요. 260만 원. 여러분들은 260만 원에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외적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다음은 내적 자세입니다. 바로 절대 긍정이죠. 저도 다년간 이렇게 사업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긍정적일 때도 있고요. 부정적일 때도 있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뭐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을 내가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부정적일 때 그 상황이 이제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보려는 애쓰려는 그 노력, 해석하려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제 파트너 재밌는 분이 있었는데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에는 전화를 일단 안 받아요. 예. 날씨가 일단 저 확인합니다. 오늘 전화 받을까? 날씨 보니까 괜찮아. 전화하니까 받아. 딱 떨어집니다. 예. 그러다가 사업이 또 안 되면 잠수를 탑니다. 아예 아니, 몇 박 며칠 다녀오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러다가 이러면서 나타나요. 내가 언제 그랬냐 듯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원래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적응이 안 됐는데 우리가 아직은 위기에 직면하지 못해서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리지 못해서 그랬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직면했을 때 회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스폰서 찾고 회복하려는 노력 이럴 때 힘들 때일수록 미팅에 더 나오고 힘들 때일수록 더 웃어보고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들이 복제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복제가 돼요. 잘하는 걸 좀 복제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복제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자, 거의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성공하는 인생, 100점의 조건에 대해서 너무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알파벳 보시면요. A부터 Z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A와 매칭되는 1, 2, 3, 4 이렇게 있는 거죠. A는 1, B는 2, Z는 26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알파벳 A부터 마지막까지 점수를 각각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단어 대입시켜가지고 가장 큰 점수가 나오는 게 무엇일까? 이걸 찾아본 거죠. 먼저 하드워크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점수가 98점이 나왔어요. 꽤 높죠. 그죠? 근데 100점까지는 아직 아니네요. 지식 96점, 리더십 97점, 사랑 54점, 낮아요. 그죠? 행운 47점, 높을 줄 알았죠. 운, 그죠?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뭔가 갑자기 돈이 확 떨어지겠지, 로또가 당첨되겠지, 행운, 점수가 낮아요. 자, 머니, 돈 72점, 그리고 태도, 마음가짐, 애티튜드. 이거는 몇 점일까요? 아시는 분? 100점! 남희진 리더님은 항상 이제 뭔가 선물을 받고 싶은 어떤 욕구가 강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없어요. 그렇지만 100점이 맞아요. 여러분들. 100점이 맞아요.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뭐 행운이나 운이나 의지하지 않고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재밌는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연사과 마인드를 갖추셔서 성장하는 리더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